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도 IELTS나 셀핏 같은 시험 영어 라이팅을 해주실 때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작하시는 거 공부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보실 단어는 adapt라는 단어가 됩니다. 선생님들 adapt 하면 보통 입양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adapt a child 하시게 되면은 아이를 입양하다, adoption 하게 되면은 명사화가 돼서 입양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아시는데, 이 adopt가 입양하다라는 뜻 외에도 어떤 특정한 방식이나 자세를 취하는 것 또는 제도 같은 거를 채택할 때 그때도 우리가 adopt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adapt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미래의 직업들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들을 받아들이고 기량들을 배우는 것을 필요할 것이다. 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항상 우리 영작해 주실 때는 맨 뒤에 나와 있는 것부터 잡아주시자. 걔가 동사다. 필요할 것이래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 동사 지금 잠깐 먼저 보시게 되면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잡혀 있다는 거는 할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벌써 미래 형태를 지금 잡아주고 있죠. 잡아주고 있는 아이. 오케이. 자, 그래서 미래로 잡혀 있는 will과 그 다음에 필요로 하다라는 need라는 동사가 쓰이겠구나 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거꾸로 되돌아가시면 주어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이 문장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주어가 사회 각계각층인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이들, 약간 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 하고 싶으면 everyone 또는 선생님들 이제 everybody 생각하실 수 있는데 everybody, somebody, nobody처럼 이게 body로 끝나는 아이들은 너무 회화체적인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writing을 하실 때에는 body가 아니라 one으로 끝나는 것을 추천드려요. everyone, someone, no one.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하실 때 everyone 하셨어도 되지만 난 좀 있어 보이고 싶어. 각계각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제가 정말 좋은 표현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 people이라는 단어 뒤에 from all walks of lif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rom all walks of life.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 걸음걸음 이렇게 직역하시면 안 되고요. From all walks of life가 각계각층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해주시면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from all walks of life, from all walks of life. 요거 입에 좀 많이 붙여주시면 나중에 라이팅 하실 때도 분명히 써주실 수 있지만 스피킹 해주실 때 써주시게 되면 시험관 깜짝 놀라고 또는 리스닝 해주실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이 단어만 보고서는 단어의 조합으로 우리가 뜻을 유추해내기가 좀 어려운 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주어 잡았습니다.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will need 필요로 할 거야. 자, 뭐를 필요로 하나? 선생님들 need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다 이 표현이 나와야 돼서 목적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여기 중간으로 들어가는 아기가 되겠구나. 중간에 어떤 애들이 있는가 봤더니 미래의 직업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들을 받아들이고 기량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이거 먼저 해줄게요.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냐면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네. 자, 뭐를 배워? 기량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뭐를 받아들여?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쵸?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배우는 것. 뭘 배워? 기량을 배우고 뭘 받아들여?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부분을 봤더니 미래의 직업들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이게 붙었단 말이죠. 그럼 얘가 하는 역할 뭐냐? 얘 빨간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새로운 과학 기술들과 기량
이 아이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직업을 준비할 때 또 기량들도 필요해. 뭐 할 때? 준비했대. 그쵸? 그래서 이 빨간색 하나가 여기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란 요 부분과 기량들이란 요 부분을 다 꾸며준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해부는 다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시도록 하실게요. 우선은 배우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가 하다가 목적어였으니까 자, 배우다 하시면 선생님들 learn 하시면 되고 받아들이다 하시면 뭐 딱 떠오르시는 게 accept라는 표현이 있죠. accept도 좋고 또는 우리 adapt라는 표현이 있지. 우리 오늘 보셨던 거 방식이나 자세를 취하고 어떠한 특정한 제도를 채택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adapt를 넣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learn도 adapt도 동사였네요. 지금 여기에 need라는 동사가 이미 잡혔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자기 모양 그대로 감히 들어갈 수는 없죠.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는 동사는 명사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동사가 명사화가 되어야지만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는 to 부정사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ing 동명사를 만들어 주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 언제 우리가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넣고 언제 우리가 learning ing를 넣느냐? 자, 그거는 앞에 있던 본동사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따로 외우시고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따로 외우신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만 외워주시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투부정사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가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우선은 동명사 취하는 아이들 아주 대표적으로 뭐 avoid라든가 mind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좀 다 따로 외워주시고 이 아이는 내가 외웠던 동사로 들어가지 않네? 그럼 투부정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need라는 동사는 선생님들께서 꼭 외우셔야 되는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중에 들어가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말은 투부정사로 받아주시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선은 우리나라 말에서 받아들이다가 지금 여기 먼저 앞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다 먼저 한번 가보시도록 하실게요.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will need to. 자, 첫 번째 need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붙는 게 첫 번째는 to adapt 뭐뭐뭐 and 두 번째 to 아까 배우다 learn 뭐뭐뭐 지금 이 형태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ee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to adapt랑 to learn이랑. 오케이? 자, 그런데 to adapt가 끝나면 그냥 받아들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뭐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쵸? 뭐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 새로운 과학 기술들을 받아들이세요. 자, 그거 한번 넣어보실게요. 새로운 하면은 new 하시면 되고 과학 기술들 하면 technologies. 자, 이렇게 새로운 과학 기술들 잡아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가 배우자가 지금 나왔었네요. 배우는 것.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냐? 기량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기술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다 기술을 쓰면은 앞에 과학기술하고 헷갈리실까봐 기량이라는 말로 좀 바꿔 놨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보통 기술하면 딱 떠올리시는 단어, 그쵸? skills라는 아이가 있죠? 하나는 아닐 거니까 스킬을 배우셔야 되는 게 s를 붙여서 기술들 이렇게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킬하고 얘랑 제가 이거 좀 잡아 드릴게요. 얘랑 그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스 이 아이랑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아이들이래요. 얘가 필요해. 그쵸?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에 필요하다 그랬냐면은 미래 직업들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이 아이들을 꾸며주시는 것이 필요했었겠다. 어떠한 아이들이냐? 아이고, 어떠한 아이들이냐?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아이들이야. 자, 그 얘기를 잡아주셔야 하겠다.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New Technologies 자체는 그냥 뭐 새로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뭔가 특정화를 따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실 수 있지만 Skills 하게 되면은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스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좀 새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냥 Skills가 아니라 이 대절 뒤에 나오는 이거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미래의 직업들을 준비할 때 필요한 애들. 그쵸? 그래서 뭔가 특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 특정화를 잡아주시기 위해서는 정관사 더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 정관사 더는 정말로 우리 한국 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기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관사 더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게 특정화가 됐느냐 아니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무조건 특정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 이제 스킬 같은 경우는 세상에 참으로 많은 스킬들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스킬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래의 직업들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애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관사 더를 넣어서 얘는 지금 우리 특정화 시켜준 거예요 라는 걸 잡아준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 The Skills와 New Technologies를 꾸며줄 지금 우리 대시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어떠한 대시냐면 지금 보세요. 필요한 아이들이래요. 얘네가 필요한 아이들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줘요. 주어가 필요하다. 이거와 주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다. 이거는 완전 다른 뜻인 거죠. 필요로 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가 필요하다. 나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쵸? 물이 필요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선 물은 필수적이다. 물은 필요하다. 이렇게 주어가 필요한 거야. 그때는 우리가 necessary라는 표현 또는 needed라는 표현, 뭐 이런 표현을 적어가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주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나는 물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는 I need water 이런 식으로, 그렇죠? need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이끌고 오면 되겠고요. Water is necessary, water is needed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주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에는 I need water 이렇게 가시거나.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다른 뒤에 목적어를 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필요한 거니까. 그쵸? 우리가 비동사에다가 necessary나 needed 넣어주셨으면 됩니다. That are necessary 하면은 필요한 스킬과 테크놀로지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필요한 스킬과 테크놀로지. 자, 뭘 필요한가 했더니 무엇을 위해 라는 표현이 하나 접혔네요. 선생님들 우리 위해라는 표현을 요거를 해주실 때에는 위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해라는 표현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진다. 첫 번째는 명사를 위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동사를 위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을 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사를 위할 때는 for me, for you, for your country, for your money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을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이렇게 갈 때는 for.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행동을 위해 가실 때는 to walk, to sleep, to eat 뭐 이런 식으로 먹기 위해, 자기 위해, 가기 위해 이럴 때는 to 부정사 만들어 주시면 되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위하여 하실 때는 so that 주어 동사 가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너가 그 기차를 탈 수 있기 위해서 so that you can catch the train. 그쵸?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위하여 가실 때는 so that을 붙여주시면 돼요. 대신 여기를 봤더니 무엇을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기 위해. 누가 봐도 동사를 위해. 그래서 to 부정사로 가시자. to 넣어주시고요. 그쵸? to. 그 다음에 준비하다라는 표현. 준비하다라는 표현 가시게 되면 선생님들 우리 prepare잖아요. 근데 이거 prepare 다음에 내가 for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 prepare 다음에 그냥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제가 한번 잡고 넘어갈게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prepare 다음에 for가 붙고 목적어가 오게 되면은 이 목적어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골이에요. 골. 나의 고리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IELTS나 CEPIK 같은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I am preparing
for이겠죠.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그 IELTS라는 시험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for IELTS 또는 CELP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I am preparing for IELTS for CELP. 그쵸? 그러면 우리가 for가 빠지고 그냥 바로 목적어가 오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 I 자체를 지금 내가 뭔가 만지고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걸 설명드릴게요. My mom is preparing the birthday cake. My mom is preparing for the birthday party.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preparing 다음에 for가 없이 혼자 왔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만지고 만들고 하는 그 준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뭔지를 질문하는 거죠. 이 엄마는 지금 birthday 케이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preparing the birthday cake가 되겠지. 하지만 그거의 원래 목표는 뭐냐면 파티가 있을 거니까 그 파티를 위해서 준비한다 하실 때에는 My mom is preparing for the birthday party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for라는 거 나오기 전에 같이 들어갔어도 돼요. 이렇게 My mom is preparing the birthday cake for the birthday party 이렇게 하셨어도 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preparing 다음에 prepare 다음에 바로 직접적으로 목적어가 바로 붙게 되면 그 명사 자체를 지금 내가 뭔가 만지작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되고요. for이 붙게 되면은 그걸 위하여 뭔가 목표를 잡고 그게 goal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준비하는데 미래의 직업들을 준비할 때 필요한 거래. 선생님들 여기서 제가 미래의 직업들을 자체를 내가 만들고 막 뭔가 이렇게 내가 작업하는 과정이 미래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직업을 얻는다는 건 나의 목표 골이란 말이지. 이거를 위하여 그 골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for이 붙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prepare for 그 다음에 우리 직업하면 선생님들 우리 job은 하나는 아닐 거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뭔가를 셀 수 있는 명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셀 수 있는 아이들은 보통은 복수 형태로 잡아주시는 거를 선호합니다. for a job보단 for jobs 이게 더 선호가 돼요. 자, 그래서 jobs 하나는 아닐 거니까 여러 개 직업들인데 얘가 어느 직업이냐면 of the future 해서 미래의 직업들 이렇게 지금 잡아줬단 말이죠. 선생님들 이게 이 관사 쓰실 때 정관사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사를 쓰실 때 너무 많은 분이 관사를 빠뜨리세요. 특히 한국 분들께서 제가 첨삭할 때 참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데 정관사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선생님들 그냥 명사가 나오고 명사 뒤에 of가 붙자마자 우리 앞에다가 더 붙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사가 나오고 앞에 of가 붙으면 뒤에 of가 붙자마자 앞에 더를 붙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economy 썼다가 of Korea 하려고 of 쓰는 순간 of만 붙이지 말고 앞에 더도 붙이자. The economy of Korea. 이거는 사실은 100%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뒤에 of가 붙었어도 앞에 더가 안 붙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더라도 차라리 좀 과하게 쓰시는 게 낫겠다. 너무 많이 빠뜨리시니까 차라리 과하게 쓰시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께 우리 학생분들께 of 붙으면 앞에 그냥 같이 더 붙여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도 우선은 그렇게 시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법에 조금 더 잡히실 때 그때는 언제 어부가 붙었어도 더가 안 붙는지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그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명사 뒤에 어부 붙으면 더 붙이자.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will need to adapt new technologies and learn the skills that are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jobs of the future. 자, 이렇게 하셨어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사실은 no problem. 그런데 저 같으면은 이 부분에서 약간 고민.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 관계대명사가 이제 붙었죠. 관계대명사가 붙었는데 혼자 왔던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 비동사가 따라 나왔다. 이럴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같은 경우는
learn the skills that are necessary도 되지만 learn the skills 그냥 necessary 하셨어도 돼요.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전체 다 생략.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기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will need to adapt to new technologies and to learn the skill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jobs of the future. 오케이.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랑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 이게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보이시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까지 붙었고, 그쵸? 목적어 2개, 투부정사 2개로 목적어 2개 붙었는데 목적어에 있었던 skills와 new technology라는 아이를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구가 같이 붙었습니다. 근데 that are는 지금 생략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jobs of the future 이렇게까지 가셨죠. 자, 선생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문장 제가 드리는 건 IELTS뿐만 아니라 셀핍에서도 정말 너무 많이 쓰실 문장들 자체를 제가 그냥 빼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필기장에다 어디 따로 넣어주시고 외워주시면 정말 많이 써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또 영작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